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5월을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젊은 시계장인들이다. 아름다움과 실용성 그리고 정확성을 담보로 하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 젊음을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 약간 패션을 소화해야 되는데 착용해보니까 너무 트렌드라는 얘기가 있네. 열정을 미천으로 뛰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른 아침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사대 일간지와 경제지까지 온갖 조간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김동순 사장. 조간신문 탐독이 끝나고 나면 메모가 한가득이 된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한 달이면 10여만 원에 이르는 신문 구독료를 아까워할 수가 없다. 아, 사장님, 저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매일 일간지를 보시나 봐요? 네, 매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간지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녁마다 손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침에 이렇게 꼭 일찍 봐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 이런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또 바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경우를 제가 이메일이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봅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남으로써 그 좋은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음이 상쾌하죠. 마음이 상쾌하고 하루의 그 생활의 활력이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뭔가 이 새로운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어도 그의 수면 시간은 5시간을 넘지 않는다. 잠든 사이 변해가는 세상을 놓칠세라 부지런을 떨어온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신문 구독을 끝내고 나서도 다시금 책을 잡아야 안심이 되니 그의 아침은 영락없이 시험을 앞둔 수험생 버전이다. 자, 고맙습니다. 네. 신문과 책을 뒤로하고 비로소 출근길에 나서는데 지척에 회사를 두고 있는 덕분에 출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30분이) 채 되지 않는 출근 시간. 신호 대기에 멈춰있는 동안에도 책을 놓지 않는 모습이 흡사 활자 중독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인생 모토가 내일 죽어도 좋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이런 인생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특히 짜투리 시간, 이런 시간은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보고 있고, 신호가 긴 데는 이렇게 책을 잠깐 보고 그렇게 하죠. 책과 더불어 도착한 이곳. 커다란 시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 건물이 바로 그의 홈그라운드다. SWC는 98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삼성시계의 새 이름. 김동순 사장은 지난 2003년에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사령탑에 올랐다. 영업팀의 팀장이었던 그가 40이 되기 전에 사장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부지런함에서 쌓아온 신뢰 때문. 또 영업 현장에서 내공을 다진 그에게 주주이자 동료였던 직원들이 신임을 보냈다. 오늘 연차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 그가 시도해온 것은 조직의 젊음과 열정을 심는 것. 비록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던 당시 적자를 면치 못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지만 보란듯이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원과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으며 젊은 문화를 만들어갔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김 사장의 메일로 자신의 업무 계획을 작성해 보내고 그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서 회사 전체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SWC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관리도 안 되고 또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이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라는 게 좀 이렇게 그냥 뭐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습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제가 대표이사 되면서 그런 걸 강조해가지고 전체 회사 돌아가는 또 업무를 잘 알므로 인해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에 저희 회사의 가용 자원이나 이런 거를 투입해서 또 만들어주고 또 일을 또 추진하게끔 또 도와주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일 업무 정리 및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인데 먼저 그 수출입팀의 뷰렸하고 하세 씨. 앞으로 그 2000 오전 업무 점검을 마치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품에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브랜드 관리 협의회 시간. 분사 이후 브랜드 관리에 가장 힘을 쏟았던 이곳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회의 자리다. 방향들은 개선을 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좀 더 저희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SWC가 보유한 자체 브랜드는 모두 8가지.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펼치는 것은 필수다. 또 이들 브랜드는 가격이나 고객 타깃별로 구분하고 디자인 컨셉별로 특화하고 있는데 OEM 수출에 유혹이 있을 때에도 자체 브랜드를 고수한 덕에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오늘 협의회는 러시아 수출을 앞두고 마련된 사전 점검 자리.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베스트 모델과 워스트 모델을 파악해서 시장의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근본 브랜드 협의회의 주제는 2월달 러시아 출장에 앞서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인수한 브랜드 뷰렉과 하센시의 그 제품 스타일이 현지 시장의 스타일과 맞춰 볼 때 적절한지 안 한지 그것을 전체 디자이너와 마케팅, 영업사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죠. 현지의 마케터로부터 저희들이 매달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번에 개발된 제품들이 상당히 시장에 적절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개발된 것 같고 조금 부족하다면 그 품질 면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바이어한테 프레젠테이션 전에 그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보았습니다. SWC가 세계 무대에서 8개의 브랜드를 고수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수월치 않았다. 특히 회사가 적자 구도이던 시절 OEM 수출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 하지만 브랜드를 포기하면 미래는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히려 명품 브랜드를 인수하며 공격적인 브랜드 경영에 나섰다. 이들의 브랜드 경영이 까다로운 세계 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 덕분이었다. 각 나라별 문화적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맞춤형 디자인을 내어놓았는데 예컨대 중동 지역은 화려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러시아는 얇은 팔찌형 시계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디자인에 반영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놓는 무기가 됐다. 업종을 막론하고 브랜드 경영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코카콜라나 나이키처럼 세계적인 브랜드 반열에 단숨에 올라설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브랜드 가치는 곧 기업의 가치이니만큼 SWC의 가장 큰 경영 원칙이 됐다. 지난번에 하신 거하고는 디자인에서 약간 무게는 특히 브랜드 가치는 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힘을 발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 SWC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사실은 한국 시계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회사는 한국 최고의 그 시계업계로서 꿋꿋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브랜드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경우는 그동안 OEM 위주의 영업을 많이 해왔지만 저희들은
그런 OEM 영업의 어떤 쉬운 경우를 저희들은 걷지 않고 브랜드 경영에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어떤 영업 방식을 취함으로써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브랜드로서의 어떤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출이 안정된 그런 기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경영의 어떤 성과는 안정된 매출 구조 확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경영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에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자리를 잡아갔다. 즉, 각 시장별로 호응이 좋은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지식화하고 이것은 다시 새로운 제품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는 신제품 성공률을 매번 조금씩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고 반대로 실패율을 줄이면서 조직의 효율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져왔다. 우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보고 들은 얘기로만은 그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화가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베스트 모델 또는 월 거기에 이제 공통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이라 그러면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나라 문화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가장 잘 팔리게 된 모델의 포인트는 뭔지, 그 다음에 잘 팔리지 않게 된 모델들의 그 단점은 또 뭐였는지 그거를 찾아내서 그 다음 모델에는 적용할 것과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과,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장 조사를 계속하면서 베스트 모델의 장점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계속 그 DB 데이터 베이스가 저희들 모델 개발의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계 디자인은 감이 아닌 정보에 따라 움직인다. 트렌드를 읽고 패셔너블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과제이지만 언제나 트렌드를 앞서서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축적된 정보와 그 해석 능력이 디자인을 좌우하는 것이다. 1월달 제가 1차분 모델로서 개발하면서 모델을 따라서 디자인의 착수와 제품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다시 시장의 검증을 통해서 출시 제품과 비출시 제품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모든 제작 시스템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뭐 전반적인 제품을 다 준비했나요? 그러면 어떤 특정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 2006년 여름 출시를 앞두고 최종 품평회가 열린 회의 자리. 사실 신제품 품평회는 산고의 고통에 비할 만큼 힘들고 고생스럽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어느 디자인에 점수를 주고 어느 디자인에 탈락을 선고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란 과히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영업 필름이고 이거는 여기 지금 20몇 분이 되는데 품평회 자리에는 김동순 사장도 어김없이 참석했다. 상고의 고통에는 노사도 따로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지 시장에 충실한 그런 어떤 제품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특히 여성 팔찌 이런 부분이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그 제품 샘플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수준의 제품이 있는데 밴드나 좀 이쪽 다이얼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돼야 할 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장 가기 전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대기업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김동순 사장. 그는 이제야 3년 전 조직에 입혔던 새 옷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한다. 조직에 입힌 새 옷이란 바로 시스템화. 30대 후반의 젊은 사장님은 취임 초기 직원들에게 한눈에 관리될 수 있는 정돈된 사무 환경을 강조했다. 그때만 해도 시스템화와 정리전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불만을 품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쾌적한 업무 환경은 김 사장도 결코 양보할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잔소리가 서서히 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직원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업무의 품질은 정리전돈이라는 작은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정리하는 습성이 없어가지고 뭐 공부하면서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떨어지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일단 정리하는 그런 습성을 붙이면서 해보니까 정말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효율성이 높더라. 그런 어떤 제 스스로의 체득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그걸,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출근을 10분 일찍 해서 전체적인 대청소를 실시하고 하여튼 깨끗한 가운데서 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으로 또 업무하는 사람도 어떤 가운데서 일을 하니까 효율이 오르고, 대외적으로 또 손님들이 찾아올 때 그 어떤 회사의 이미지가 또 깔끔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쨌든 일석이조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시절에 익힌 조직 구성이나 팀장 시절에 익힌 인파워먼트의 위력도 SWC의 시스템화를 구성하는 축이 됐다. 작지만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경영 이념을 만들면서 SWC만의 색깔도 명확하게 했다. 그렇게 조직 곳곳에 젊은 사장님의 열정이 심어지고 변화가 나타나자 김동순 사장은 또 다른 시도를 감행했다. 평소 책을 놓지 않고 사는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독서 경영. 직원들 전체에게 책을 가까이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며 독서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때로는 귀찮을 법도 하지만 지식의 습득이라는 자가 발전에 직원들의 참여도 높은 편이다. 독서 경영을 통해 전달된 사장님의 부지런한 열정이 이들에게도 느껴지는 것이다.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 정체된 그런 어떤 사고, 책 많이 보시고.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자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책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현대는 또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얻을 수는 없겠지만 책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감성을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한 어떤 감성을 배움으로써 자기 분야의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책을 통한 어떤 감성이 조화됨으로써 어떤 영업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계회사 사장님답게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김동수 사장. 그의 표정에서 분주했던 오전과 다른 여유가 느껴지는데, 직원들 모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모여드니 아무래도 파티가 시작될 모양. 2월 생일자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된 축하 파티 자리. 한 달에 한 번 단촐하지만 거르지 않고 열리는 생일 파티는 일명 감성 경영의 일환이다. 업무로 인해 쌓인 긴장을 풀고 감성을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직의 커뮤니티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저희 회사는 종업원들이 주인이고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의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대표이사 이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생일뿐만 아니라 결혼기념일도 챙기면서 항상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회사의 단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자리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솔선수범하는 감성 경영은 조직을 열정으로 끓게 만든다. 해외 영업을 하며 익힌 영어 회화를 직원들에게 전하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인 것이다.
국제화된 어떤 대그룹의 그런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은 어떤 우수한 인재들이 첫째는 우리 SWC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브랜드에 대한 투자와 브랜드에 대한 일관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정된 매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패션화된 이 시계가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지금 디자인이 국내 디자인 6명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은 디자인을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협력하여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가 모여서 오늘날의 어떤 SWC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쉴 새 없이 분주했던 김동순 사장. 지난 3년간 그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로서 SWC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한때 퇴출의 위기를 맞았던 이곳은 자생력을 갖춘 알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분주함 속에 맞는 그의 퇴근 시간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달린다. 이곳은 그와 같은 열정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 자리. 이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자극제이자 에너지가 되기에 김 사장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모임이다. 가장 좋은 배움의 장터이기 때문이다. 제가 CEO 클럽뿐만 아니라 각종 로타리 모임이나 여러 군데 다니는 이유는 이런 것이 나오면 제가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분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사람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특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맥은 극맥이요. 비즈니스의 심장은 네트워크라고 했던가. 2006년 모임의 회장을 맡게 된 김동순 사장이 새로운 금강을 캐고 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열정을 생산하는 그에겐 아마도 쉼은 없을 듯하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열정을 붓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자신이 어떤 우리 한국의 최고, 세계에서 최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여건을 저는 최대한 마련해 주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뛸 거고 또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저의 비전과 열정을 설명하고 그것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면서 능력에 따른 대우와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하나의 작은 가족처럼 일구어짐으로써 많은 이익을 가질 때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주인의식으로서 이 회사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는다고 했던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뛰어온 제2의 도약. 한 걸음 위에 또 한 걸음, 노력한 만큼 대가를 기대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기도하라. 열정으로 뭉친 젊은 그들의 도약은 오늘도 계속된다.